뉴스쇼 월요일의 코너입니다. 정치토크 7선 클래스. 오늘도 두 분의 중심 모셨어요. 민주당 3선 박범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4선 김기현 의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은 다 그러고 보니까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하고 이러신 분들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왜 기업을 하다가 국회의원 되면 그런 문제가 좀 난감하겠어요. 그런 분들 꽤 많으시죠, 의원님들 중에. 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있죠. 예. 있죠. 좀 있죠. 예.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분도 계시고, 기업하셨죠. 예, 예. 대표 같은 분도 그러시고, 뭐 알게 모르게 중소기업 하다가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중소기업 하신 분들은 꽤 많으시죠. 꽤 많으시죠, 예. 중소기업. 또 실제로 그분들이 현장 경험이 필요하니까 국회의원 활동이 또 사실 의정 활동에 도움이 예. 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무조건 기업하다가 국회의원 됐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일은 아닌데, 그럼요. 아닌데, 예. 자. 박덕흠 의원 얘기부터 입장을 잠깐 확인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일부에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박범계 의원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좋게 생각하죠. 네. 아니 의혹인데요. 뭐 예. 오늘 본인께서 해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도 지금 처음에 이제 본인이 사실상의 주인으로 있는 그 세계 건설회사 그렇게 보도되고 있죠.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뭐 아들 그리고 형 하긴 하지만 네. 지분도 꽤 있고 또 설립도 본인이 하셨으니까 네. 아마 언론상으로는 본인 사실상의 본인 회사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 예. 두 가지 점을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뭐 1,000억, 2,000억, 3,000억 이렇게 막 보도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수주액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네.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3개 건설회사와 본인의 관계 실질적인 오너이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 두 번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과 된 후 지금 9년 가까이 되는데요. 되고 나서 네. 그 매출액의 차이 또 뭐 신기술 사용료인가 그것을 받은 기관 그것의 원인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쳤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해명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 전문건설협회장을 지내셨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 근데 전직 회장님들 포함한 한 회장단이 고발한 예. 그 음성의 골프장 200억 차익이 나는 정도로 너무 비싸게 샀다. 우리가 예전에 이번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는 수사하면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에 배당이 됐는데 예. 전직 회장들 단들이 그렇게 고발한 걸로 보면 꽤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더 심각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김기현 의원님.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이신데 박덕흠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상황 보고 계세요? 글쎄 이 상황이 생긴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당장 뭐 이해관계 충돌이 있다 그래서 국토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환노위로 이미 사보임을 마쳤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충돌 문제는 생길 여지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분이 이제 뭐 그동안 뭐 관련된 회사가 네. 수주했다는 것이 어떤 뭐 압력을 행사했거나 혹은 이해관계에 개입했냐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죠. 뭐 박덕흠 의원 가족들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다 자신의 경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인데 뭐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아무 경제 활동도 하지 마라 그러면 국회의원 다 먹여 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개입했느냐 이 문제인데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데 박덕흠 그렇죠. 의원의 힘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게 부분이죠. 핵심이란 그 말씀. 부분인데 본인 말로는 이게 전부 100% 공개 입찰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금액을 적게 쓰내는 쪽이 낙찰을 받는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그 금액 쓰내는데 무슨 압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적게 쓰내는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런 해명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은 주식을 전부 백지 신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 팔렸대요. 그 팔리고 안 팔리고는 본인이 팔아라 하는 게 아니고 어. 그 신탁을 받은 수탁회사에서 파는 겁니다. 농협에서 파는 거죠. 네네. 그리고 팔고 말고를 본인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팔도록 되어 있고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정보의 공개도 서로 간에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신탁해 놓고 나면 거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지 예, 법상 그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더 소명이 좀 필요할 안 것 같기도 해요. 팔렸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뭐 저도 사실관계를 잘 모르니까. 예. 본인 말로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국회의원 되기 전에 매출이 더 높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그렇게 그것도 해석하고 사실인지도 있거든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또 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이렇게 공사를 발주받았다는 것이 있는데 네. 그럼 박은수 시장이 그러면 압력받아서 박덕금 의원 압력받아서 줬다는 말이냐 이런 얘기도 성립될 수 있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본인이 입장을 밝히겠다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하니까 예. 그걸 보고서 사실관계를 확정 지어놓고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인데 이게 며칠 사이에 갑자기 무슨 신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뭐 너 진실이 뭐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왜 갑자기 갑툭튀처럼 이 의혹이 나왔느냐, 이건 뭐 물타기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하는 거죠. 추미애 논란, 윤미향 논란, 김홍글 논란, 이상직 논란이 지금 심각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김홍글 정도 수준에서 당에서 제명하는 정도로 해서 네. 이거 꼬리 자르고 그다음에 도로 상대방을 공격하자라는 이슈를 찾다 보니까 아마 물타기 작전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죠. 자, 박범계 의원님. 꼬리가 꼬리를 문다. 그 말이 여야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 그 바다에서 거센 파도가 네. 밀물처럼 밀려오는데 이 해안가 저 해안가 가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제에 잘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허. 그 참여연대 안진걸 소장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조금 전에 왔다 지금- 가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인터뷰하고 가셨어요. 틀림없네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처럼 이참에 공적 지위를 갖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소위 이제 공직자윤리법이 금지하는 예. 이해충돌 방지 조항인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와 관련된 거라든지 뭐 등등의 이해충돌 소지들이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네.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지금 추미애 장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 여론도 그걸 원할 겁니다. 추미애 장관께는 그렇게도 참 오늘까지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자기 지금 박덕금 의원 문제 나오니까 왜 그 부분은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곤란하죠. 예, 그거는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물타기냐 내로남불이냐 예, 지금 두 분의 보는 시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거센 국민적인 제대로 깨끗해져라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니 박범계 의원이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기회에 이해 충돌의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뭐 경우에 의원이 없는지 전수조사 같은 거 한번 하면 안 돼요?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어떻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세요? 뭐 저는 100%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지금 추미애 장관 말씀을 하시는데 추미애 장관 논란 된 지 벌써 여러 달 됐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구체적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사진에 의해서 그 따님인가 뭐 저기 외국에 어디 가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던데요. 이런 증거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고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와서 아직 아무 증거도 없이 카드라는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두 개를 평면 비교하는 것은 옳지가 않고요. 만약 그것이 조사를 해서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죠. 그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금 이 시점에 무작정 물타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해관계 충돌 문제는 사실은 뭐 여야를 다 통틀어서 반드시 저는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그 뭐 이해관계 충돌 그러니까 저는 당장 생각나는 것이 윤영찬 의원입니다. 윤영찬 얼마 의원. 전에 그 저기 네이버 부사장 하시다가 이제 이제 국회로 들어오셨는데 청와대 갔다 국회 오신. 그래 청와대 갔다 국회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캠프 SNS 뭐 본부장인가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뭐 본인에게 좀 자기 당에게 불리한 식으로 카카오 그 다음에서 이게 메인 화면에 떴다고 해가지고 카카오 들어오라고 해 이렇게 뭐 저기 문자를 보내는 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분이 지금 속해 있는 것이 방송통신을 관할하는 과방입니다. 네이버라든지 이 카카오를 관할하는 것이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여전히 이해관계를 갖고서 이런 일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포함해 가지고 특히 그 뭐 도종환 위원장 같은 분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신데 네네. 이분이 바로 직전 장관이시거든요. 자기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로부터 자기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위원장이에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 그 충돌이라고 당연히 이해 충돌이 보시는 되지 거예요. 않겠습니까? 아니 그 본인이 했던 업무가 이게 잘못된 것이냐, 국비를 낭비한 것이거나 예. 혹은 사익을 추구한 것이냐를 따질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아니 본인이 했던 일을 본인이 감사를 한다 그러면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이 중첩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김성조 의원도 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는데요. 네. 이분이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이사장을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혹시 사용한 건 없느냐, 권력을 남용한 건 없느냐 따지는 그 기관의 위원장의 감사를 맡고 있다 이거죠. 이런 분들이 여당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한꺼번에 차지해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박덕흠 의원이 문제라면 그런 분들도 문제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위원장이고 간사가 이랬어야 되겠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위원장 감사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위원장 감사 국회의원 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공공기관과 이해 충돌 그것이야말로 정말 추상적이고 비상적인 지금 이해 충돌을 지금 거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분 한 분의 실명 동료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김기현 의원님께 그 점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늘 아침 왜 그러시는지 이제 이해가 안 되는데 추미애 장관은 증거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오늘 이슈는 박덕흠 의원입니다. 네. 그러면 박덕흠 의원은 물타기입니까? 증거된 물타기. 세상에 그런 잣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뭐 우리 저 7선 클래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선, 3선 또 판사 출신이라고 그래서 그래도 근거 있는 얘기를 월요일 아침에 하라고 지금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몇 달째? 그런데 그렇게 근거 없이 그 실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열거하시는 거는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요. 오늘 박덕흠 의원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그것이 물타기인지 그것이 왜 증거가 아닌 건지 그러면 그 다른 걸 떠나서요. 1,000억, 2,000억, 3,000억 심지어 지금 5,000억 얘기까지도 지금 나왔습니다. 일부 보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아마 아까 안정근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하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와 전직 그 협회장들 50명 회장단 50명이 문제 제기하는 그 배임 혐의 그런 것들이 그럼 증거 없이 그분들이 했다는 얘기는 그럼 무고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이 김기현 의원님답지 않다. 자,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뭐 의혹이 나온 것들은 다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 기회에 털 건 털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지난 국회에서 사실 심상정 의원하고 최이배 의원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게 안 됐더라고요, 통과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뭐 좀 추진해서 국민적인 의혹 아예 없도록 법안으로 예, 법으로 좀 뒷받침하면 안 되나. 그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예. 공직자윤리법상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어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하는. 네, 근데 네. 그 처벌 규정이 없어요. 없어서 그 이해충돌 방지법을 지난 20대 국회 때도 대표 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았죠. 안 됐더라고요. 이번 21대 국회도 대표 발의가 돼 있습니다. 발의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에는 오늘 뭐 김기현 의원님 좋다고 그랬었으니까 여야가 뭐 합의해서 빨리 이건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주말 사이에 지역화폐를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재명 지사하고 국책연구기관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곳 사이의 논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굉장히 힘싣고 있잖아요. 근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 지역화폐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연구기관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의 윤희숙 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전문가들을 이렇게 위협해서는 안 된다. 조세현이 낸 그 연구 결과는 맞는 것이다. 이렇게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러자 또 이재명 지사 대 윤희숙 의원의 논쟁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논쟁처럼 좀 커가고 있거든요. 어떤 분부터 말씀을 좀 먼저 하실까요? 제가 말씀을 먼저 김기현 드릴게요. 의원님. 예. 예. 그 이재명 지사가 말씀하신 지역화폐 그 부분은 저도 울산광역시장을 했습니다만 예. 지방자치단체장을 맡고 있으면 굉장히 계속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이요? 왜 지역화폐를 많이 발행하고 싶은 유혹을 받죠. 어. 왜 그러냐니까 어떤 돈이 있으면 그 돈이 외부로 안 나가고 자기 지역 내에서 써지면 좋겠죠. 경기도 내에서 울산광역시 내에서 써지면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돈의 칸막이를 해서 네. 울산 시내에 혹은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하게 하자라는 형태로 지역화폐를 하는 것이 분명히 이게 지자체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경기도에서만 쓰게 하면 경기도 도민들이 그 돈을 갖고 서울은 못 쓰고 아니 그리고 대전에 가서 못 쓴단 말이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가 사용하는 총소비는 똑같은 것인데 칸막이만 치게 되고 그렇게 지역으로 한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뭐 사람을 사용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발행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요. 결국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있고 그것이 학자들 사이에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왔습니다. 네, 이미 네. 국회 예산처에서도 이 부분이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여러 차례 그동안 지적을 해왔고 최근까지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국회 예산처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처 현재 국회의장 산하의 예산처에서도 지자체장들한테? 계속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하. 우리 국가 전체로 이게 지역화폐 발행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그게 아무래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 그런데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효율보다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던 것인데 문제의 그 쟁점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것이 효용이 있고 없고 여부도 논쟁이 되지만 예. 그보다도 그걸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런 보고서를 썼다고 해가지고 예. 도지사라고 하시는 분이 대권 주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시는 예. 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이게 그에 대해서 좀 험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적폐라느니 얼빠진 기관이라는 말이니 엄중 문책해야 된다느니 이분은 학자입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그 연구하신 분은. 네, 네. 그 학자에 대해서 자신의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걸 가지고서 이렇게 적폐몰이를 하면서 한다면 이게 어떻게 도지사로서 지도자로서 올바른 그러냐. 네, 그러니까 협량의 지도자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이거는 협량한 지도자라는 얘기는 우리 얘기가 아니고 예. 법여권 내에서 나온 얘기 협량한 사람이라고요. 자, 그 지금 말씀은 두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지역 화폐가 효과 있느냐 없느냐는 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근데 그걸 발표한 정치인이 아닌 연구자를 지자체장이 공격한 것, 얼빠졌다라고 표현한 것, 이 부분이 더 큰 문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예, 거기다가 엄중 문책하라고 했단 말이죠. 학자의 어떤 자유를 적폐라 그러고. 억압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이분이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옛날 분서경리와 같은 모습이 날 거다. 오. 자기 의견과 다른 학자가 발표만 하면 그냥 짓밟아 버릴 거 아니냐. 어허.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생산적으로 앞으로 향해 나아갈 거냐는 고민을 하는 자, 거죠.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 중간에 잠깐 웃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아니, 분석경이가 오랜만에 그 분석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들어서 자, 두 가지로 좀 천천히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 대권 주자 맞죠? 네. 틀림없는 대권 주자고 유력한 대권 주자인데 확실히 이슈를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능력은 탁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런 표현들 희대의 사기 집단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을 표현했죠. 예, 그 부분은 예. 우리 김기현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신데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그런 평가 그 얼빠진 표현이라든지 적폐 이런 표현 등등을 다 포함해서 굳이 이 경기도지사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정책 논쟁으로 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제 정쟁으로 갈 수 있고 실제로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그것이 현직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담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저는 사실 충분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아하. 두 번째, 그러면 조세재정연구원이 말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폄하인데요. 저는 대전 시민이고 대전에서 국회의원 하고 있죠. 예. 대전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있고 예. 서울, 경기, 광역만 봐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인천까지 여러 군데서 하고 기초단체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어요. 지역 화폐 발행. 그렇게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앙은 옳고 지방은 틀리다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또 사회적 후생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회 후생제 관점에서 잘 배분이 되느냐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놓고 보나 또는 네. 계층적으로 놓고 볼 때 자원의 배분이 왜곡돼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들이 다 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중앙으로 몰려있다 예, 그 그렇지 말씀하시는 않습니까? 거예요? 또 계층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중앙 8% 지방 2% 해가지고 뭐 캐시백이나 할인 판매나
랄까 하는 그런 식으로 일종의 재정 기능이거든요. 그럼 그 재정 기능을 폄하하는 거라면 국가가 하는 재정 기능, 지금 우리 2차 긴급 재난지원금도 재정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 점을 폄하하는 측면이 있고 지역에 대한 조금 저는 과소평가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결국 지역에서 모든 뭐 대기업 유통 그 어떤 그 단체까지 유통 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좀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종의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서 재정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것은 틀리다라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그런 관점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하는 지금 기재부가 하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용성조차도 사실상 그것을 무시하게 되는 반대하게 되는 모순에 빠진다 이런 점을 지적드립니다. 이미 중앙에 너무 몰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생각해 보면 예, 중앙과 계층적으로 이해가 될 것이다. 예, 효과가 소상공인들을 있다. 보호하기 위한 거고 뭐 보호무역지대를 뭐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그런 예. 차원의 문제하고 김경호 전혀 다른 의원님. 이게 완전히 거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지역 화폐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중앙 집권은 더 강화가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발행되는 지역 화폐, 그래서 서울 시민들에게 얼마씩 돈을 나눠준 다음에 재난지원금을 준 다음에 서울에서만 사용하라 그러면 서울 시민들은 그걸 가지고 전라남도에 가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자기 고향인 고향이 강원도라 하더라도 추석 때 광운대가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사용해야 되니까 서울은 훨씬 더 경제적으로 더 커지게 됩니다. 서울 돈은 서울에서만 노니까. 어허. 그럼 강원도 돈이 많으냐? 강원도 돈하고 서울 돈하고 따져보면 당연히 강원도 돈이 적죠. 적죠. 강원도에서 그 발행된 지역 화폐만 갖고 강원도에서만 쓰라 그러면 예. 서울 돈은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으로 칸막이를 치게 되면 빈익비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 말씀은 가난한 동네일수록 지역 화폐의 예. 효용을 보기보다는 큰 동네에서 자기 돈을 아. 못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역 화폐의 논란이 오히려 중앙 집권과 빈익빈 부익부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논쟁이 있는 겁니다. 서울은 안 하겠냐? 서울도 서울끼리 또 서울도 하고 닫아놓고 하기 경기도 다 시작하면 해버리면 부자 동네에서 돈을 안 내놓잖아요. 그것은 경쟁이 붙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않는 박 의원님. 얘기인데요. 지역 화폐만이 어떤 그 지방을 우대하고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보완적인 정책들이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서울이라는 지방이 더 우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오히려 그 효용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있는 거예요.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형 발전 기금이라든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 지방 소비세의 일정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무조건 지방으로 나눠주는 그런 균형 발전 정책들이 다 보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 이 지역 화폐만을 떼내 가지고 효용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 보완 정책이 다 있다. 있습니다. 그 예. 보안 김 정책 가지고서도 여전히 중앙 편중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더 많이 몰리고 있죠. 서울 집값은 폭등하고 있고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그냥 별로 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예 서울로 이주할 걸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까지 와 저 있습니다. 말씀 맞아요. 그만큼 중앙 저 편중이 다른 커지고 문제긴 있는데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서도 해결이 안 되는데 거꾸로 도리어 중앙 집권을 더 강화한 형태의 지역 네. 화폐를 칸막이로 치게 되면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강화된다. 자. 그런 효용 논쟁이 있는 건데 그 찬반 논쟁은 일단 변론을 하고 네, 네. 도지사 되는 사람이 그 아니 학자에 대놓고 얼빠졌다느니 그거 적폐라니 엄중 문칙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의 그릇이 아니죠. 이 지역 화폐 논쟁은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네, 갈리는 그렇습니다. 부분이어서 오늘 두 분이 의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황이 진행되는 걸 봐서 또 언제 전문가 토론으로 한번 그런데 지역 화폐를 반대하는 예. 뭐 조세정 연구원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예. 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반대하고요. 지금 예. 지금 저 사회적 저 후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첨예한 진보 보수 학자들 간의 첨예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뭐 저희가 진행 상황 봐서 전문가 토론으로 또 한번 준비하도록 예. 하고 한 1분 남았는데 저기 박봉계 의원님. 네. 그 공수처 개정안 네. 직접 법안 내셨는데 네. 오늘부터 논의가 시작된다면서요. 오늘 하는데 대단히 유감스러운 게 예. 지금 야당과의 합의를 아마 이제 고려하시니까 그런 건데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좀 내용이 다른 제가 예, 낸 발의안이 있고 또 백혜련 의원이 낸 발의안이 있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낸 발의안이 오늘 상정이 되는데
일소위에서 심사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법사위에서 좀 강력하게 성토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자, 국민의힘이여 들어오시라.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논의하시자. 논의 안 하면 그 권리는 포기한 걸로 간주한다. 공수처 모든 국민의 염원이니까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의원님 들어오시라고 지금 강력하게 아니, 법사위원 아니세요? 주문하시는데. 공수처는 들어와요. 김기현 의원 딴데 가셨구나. 맞다. 공수처는 이름을 공수처로 지어놓고 그 네. 내용은 권력 비리 비호처, 권력 범죄 비호처고요. 할 생각 없으시다니까. 그리고 야권 인사의 탄압처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어떻게 이 정부와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하면 가차없이 좌천시키거나 옷 벗기고 살아있는 권력 잘 봐주면 승진하고 하는 것이 이제 패턴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 모두 인식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공수처를 만들어서 아예 권력의 사냥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뒤가 많이 구린 모양이다. 아마 이거 파면은 나올 게 워낙 많으니까 겁이 나는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우리가 겁난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반대하세요? 우리 겁나는 일을? 아니 공수처를 만들어서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자, 요 분위기 요대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선 클래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